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확산한 산불로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가벼운 범죄만 저질러도 추방되는 이민 단속 강화 법안이 오늘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공수처장은 다음번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올해 CES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물리적 AI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AI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최악의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시작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들 사이로 불길이 치솟고 하늘은 검게 변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급히 대피하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LA 서쪽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1,2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이 급속히 확산한 이유는 산타애나 강풍 때문입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wind event between 10 p.m. this evening and 5 a.m. tomorrow morning. The fire is being fueled by a combination of strong winds and surrounding topography, which is making it extremely challenging. 진화율은 0%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주택 여러 채가 전소되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전 지역과 말리부 일부 지역 등 주민 2만 명에 대해 즉시 대피 경고가 내려졌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8마일, 약 28km 떨어진 이곳 한인타운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비상작전센터 2단계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LA 경찰국도 시 전역에 전술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한때 선셋거리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LA 지역 명소인 게티빌라에 불이 옮겨 붙었으며 게티빌라 측은 시설을 월요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래 최악의 강풍이 불면서 화재 적색 경보는 오는 목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수십만 가구가 단전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우선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단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7,500만 가구 정도입니다. 또 폭풍이 거세지면서 41만 가구도 단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이 LA와 벤츄라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입니다. 에디슨사는 단전 조치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경보를 두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에디슨사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미국 우선주의 행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압 수단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The Panama Canal was built for our military. 또 그린란드 주민이 독립해 미국으로 편입하려고 할 때 덴마크가 방해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파나마 운하에 대해선 반환 요구 가능성을, 그린란드에 대해선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마침 트럼프 장남이 그린란드를 공개 방문하면서 눈길이 쏠렸습니다. No, we're not meeting any politicians here, so that's not on the schedule. We're just here as tourists, looking at it, seeing everything. 같은 날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Well, I think NATO should have 5%. Yeah, they can all afford it, but they should be at 5%, not 2%. 트럼프 당선인 취임까지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가벼운 범죄만 저질러도 추방되는 이민 단속 강화 법안이 오늘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통과시킨 첫 법안으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으로 부릅니다. 라일리 법안은 조지아의 간호대생이었던 레이큰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서류 미비자가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찬성 264대 반대 159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며 향후 이민 단속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정부 2기 강요들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14일 외교안보팀부터 시작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상원 장벽을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헥세스 지명자는 참전 군인 출신이지만 소령으로 퇴역해 펜타곤을 이끌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데다 성추문과 과음 문제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낸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루지애나주 보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했던 60대 환자가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로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기르던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노출된 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국 CDC는 조류독감 감염자는 지금까지 66명이 보고됐으며 여전히 확산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류독감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계란 가격 상승세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트블루의 여객기 랜딩 기어 칸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트블루는 어젯밤 플로리다주 포트로더 데일 할리우드 공항에서 여객기를 점검하던 중 랜딩 기어 칸에서 남성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여객기에 몰래 숨어들어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전거 무리와 차량 운전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LA 미드 윌시어 지역에서 자전거 무리가 도로 한가운데서 묘기 등을 부리는 도중 벤츠 차량이 이들 사이를 지나가려 합니다. 이어 공개된 다른 영상에서는 위협을 느낀 자전거 무리가 벤츠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시킵니다. SNS에서는 누가 먼저 잘못한 건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이들의 체포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데븐포트시 웨스트 8번가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지하에 갇혀있던 2명을 구조하고 불길을 잡았지만 불탄 주택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다시 발부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오동훈 공수처장은 다음번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각각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그제 자정까지였던 영장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담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있는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모두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한 건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일치된 판단이 나왔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 시한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경찰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도 1차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공수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도 경찰과 협의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제2차 집행에 대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과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끝내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되는 경호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번 체포영장 재집행은 경찰이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설 경우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신용식 기자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경찰의 집행력을 인정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던 만큼 두 번째 영장 집행 과정은 경찰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안 속의 내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력 규모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지난번보다 많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지휘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될 걸 우려해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치한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계속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수사에 정통한 한 경찰 간부는 일반적인 영장 집행은 과감하게 하는 게 맞지만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엔 워낙 변수가 많다며 경찰과 경호 인력, 관저 앞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 상황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올해 CES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물리적 AI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진 주로 어떤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형태였다면 이젠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AI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성장으로 슈퍼스타가 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기조연설을 보기 위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특유의 가죽 재킷을 입고 청중의 환호 속에 등장한 젠슨 황은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젠슨왕은 새로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과 동일한 3차원 환경을 생성해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돕습니다. World Foundation model. It is trained on 20 million hours of video. The 20 million hours of video focuses on physical dynamic things. 앞서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플랫폼으로 AI 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코스모스를 통해 물리적 AI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외에 또 다른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 제품의 탑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 오늘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4일 만에 하락 반전했고 어제 10% 가까이 상승했던 SK 하이닉스 주가도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조셉 윤 전 국무부 부차관보를 대사 대리로 파견하는 이례적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세가 너무 급변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새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단 몇 달이라도 대사 자리를 비워둬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부임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2년 6개월 임기를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I know these are very difficult moments for Korea, but I also know that you'll get through them and that the Korean people will get through them. 현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했던 골드버거 대사의 빈자리는 곧 채워질 예정입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사 대리로 한국에 오는 겁니다. That's our intention. He will be the chargé in a few days. 외교가에선 대사 대리 기용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골드버거 대사 부임 전 16개월, 그보다 앞선 해리스 전 대사 부임 전 18개월이나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이었을 때도 대사 대리는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미 수교 이후 대사 대리는 처음인데 임기가 보름도 안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방하게 돌아가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사가 존재해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한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임시 대사를 지명한. 대사 대리는 임시 대사인 만큼 미 상원의 인준이나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즉 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특히 6개월 넘게 걸리는 정식 대사의 임명 절차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하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 궤도를 바꾸어 비행했다면서 어떤 방어 장벽도 뚫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군은 북한 발표에 거짓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납작한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탄두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곧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은 평양시 교회에서 어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와 딸 김주애가 화상으로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음속의 12배 속도로 1,500km 거리의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정점 고도는 99.8km, 2차는 42.5km를 기록했다며 미사일이 하강한 뒤 재상승해 탄도의 변칙적인 기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외관상 지난해 4월에 발사한 화성포 16 나형과 비슷한데 비행 유도 조종 체계에 새 방식이 도입됐다고 밝혀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가 곧 출범할 트럼프 정부를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거짓이 있다면서 미사일이 다시 상승해 2차 정점 고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중국 서부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2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3,000채 넘는 집이 붕괴된 상황이라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 안의 진열대가 심하게 흔들리며 물건이 쏟아지고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강력한 진동에 건물들이 잇따라 무너졌고 도로도 폭격을 맞은 듯 곳곳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 군부대까지 총동원돼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쯤 중국 서부 시장 자치구 티베트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당국은 규모 6.8,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1로 관측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진으로 126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옥 3,600여 호가 무너져 이재민 3만 400여 명이 임시거주 지역 14곳에 나누어 수용됐습니다. 티베트 지역 제2도시로 네팔과 접경 지역인 시가체시 딩르현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매몰된 주민들이 많은 데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사망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진원지 주변은 평균 해발 고도가 4,200m 넘는 고산지대로 반경 20km 범위에 6,9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전면적인 수색 구조 활동을 지시했고 장거친 국무원 부총리가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SBS 조윤입니다. 뉴욕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한국 설날을 앞두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뱅크오프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한미은행과 PCB뱅크, CBB뱅크, 오픈뱅크는 22일부터 28일까지, US 메트로뱅크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고객들에 한해 한국과 중국 등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환경보호단체 파버월드가 지난 토요일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새해를 맞아 신년 하이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하이킹에서 참가자들은 하이킹 중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 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파버월드는 올해에도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752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년 급증 추세를 이어오다 4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80대 한인이 지난 3일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89세의 이모 씨가 지난 3일 밤 8시쯤 스프링필드의 보니밀 레인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전복되는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과속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리누드에서 앵글레이크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1호선의 운행이 오는 2월 27일까지 지연될 예정입니다. 사운드 트랜짓은 공사로 인해 경전철 배차 간격이 현행 10분에서 12분으로 지연되며 주말에는 웨스트레이크와 캐피털 힐 등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며 대신 셔틀버스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바람이 거세고 화재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안전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화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